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이제 4편 인간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이 구조를 보면 제일 처음에 소요요를 통해서 그 의식의 그 대자유, 무한한 공간에서 소유할 수 있는 대붕의 소유가 자유를 느끼는데, 그 자유의 경제감은 만물은 전부 다 제동한 상태, 만물은 재물에 가지런하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시비 옳고 그르고 뭐 그린이 가는 시비 분별이 없는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세계가 재물론이 됐고, 그 재물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양생,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양심이죠, 자기 수양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장자가 제시한 것이죠. 어떻게 양생을 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를 갖다가 이 인간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인간세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유형의 세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사는 방법이 뭔가 쓰임새가 있는 것과 세상 도움인데, 장자는 뭐냐면 무용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것도 역시 노다지경 사고 똑같은데, 인간 세상에 장자는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용이에요. 무용지용이라. 더 나가면 쓰임새 없는 쓰임새 경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한 거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공자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도반인 아내를 두고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왔지만 공자나 아내 같은 사람은 장자 당시에도 굉장히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중원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사람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비유법이 가장 잘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공자와 아내는 그 당시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에 대해서 이 장자는 약간의 따뜻한 그 눈길이 좀 있어요. 그래 보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장자는 아내 계열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한테 따뜻한 정이 있었던 건 논어에서 하는 이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내라는 사람은 이 달동네, 요즘은 달동네 같은 데서 그 조그마한 표주박에다가 밥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 표주박에다 물 하나, 밥과 물만 가지고 먹는 가난한 살림인데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내는 삶에서 물질적 개념에서 행복을 완전히 넘어선 사람이에요. 물질적. 그러니까 공자도 늘 이 아내에 대해서만은 도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동네에서 표주박에 그냥 밥 쳐가지고 물 한 그릇 먹어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내적 즐거움이니까. 아내는 이런 내적 즐거움에 아주 누렸던 사람이니까 장자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지 아내를 좋게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아내가 육아사상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장자 말은, 육아는 수기를 하면은 치인 또는 안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는 이유는 내 혼자 산에 가서 도 닦아가지고 행복하고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수양한 만큼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본 거죠. 내가 아는 만큼의 세상에 와서 봉사활동 내지 심부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시무도, 불교의 시무도에서 마지막에 십치부도가 되고, 10번째 이 그림이 입전수수라니까 저작거리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치인 내지 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 당시에 위나라 임금이 굉장히 포악하니까, 이 포악한 위나라 임금한테 가서 내가 교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좀 잘 살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고 했더니 공자가 너 안 된다. 안 된다. 너가 가리키려고 하는 만큼의 너는 죽을 위험이 오히려 높다. 너가 가리키는 그 마음만큼의 죽음의 위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 남한테 가리키려 하지 말고 가마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마. 가마를 주기 위해서는 심제를 해야 된다. 심제. 심제. 이게 집제자이면서 재개할 제자거든. 호를 지을 때 집제인데 재개할 제자예요. 마음의 제기를 하라. 마음의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허심이야. 허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잡다한 생각들을 갖다가 줄여가는 게 허심이거든. 사람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잡념들이 많거든. 늘 막 수시로 그냥 잡념들 막 이러는데 그 잡념들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허심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지, 이거는. 마음 비울 수 없죠. 늘 삼삼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비워낸다 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만약에 지금 문을 열렸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과자 같은 거 놔놓고 이제 어떤 다가와야 하는데, 꼬마들이 저 와서 막 방문 밖에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나? 저 과자를 좀 안 주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계속 문을 닫으면 더 궁금해가 들어올라가는 거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과자가 놔둬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그다음 안 들어와. 그런 것처럼 허심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되면 그 마음에서, 그 번뇌가 망치는 그 마음에서 빛이 생기는 빛이 환히 밝아지면서, 그런 빛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아내한테 제시하는 심제예요. 이 심제란 말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고유에 있는 마음 수양법이에요. 이것이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달마대사의 면벽 9년을 통해가지고 인도 불교하고 접목되면서 중국의 서원불교가 만들어지죠. 서원불교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양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제라는 거죠. 오상하도시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긴데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도 읽어가면서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수양이 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하는데 이게 좀 길어요. 내용이. 145쪽에서 안에 띄우고 현 띄우고 죽니라. 현자는 아래 사람이 윗사람 배일 때 배일 현자를 해요. 볼견자가 배일 현자. 뱉고 청 띄우고 행한대.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행하겠다고 청했더니 공자가 왜? 이런 물어요. 해지요. 지혜 지자는 갈 지자면 어디로 가려는가? 해자는 어디 해자고. 지자는 갈 지자입니다. 어디로 가려는가? 띄우고 장 띄우고 지윈이다. 말하기를 장차 이때 지자도 갈 지자입니다. 갈 지자. 위나라를 가겠습니다. 위나라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띄우고 회연고, 이 언자는 역시 대명사가 필요해서 들어온 거죠. 해자는 어디에 해자와 똑같아요. 어디 거기에 가서 뭐 하려는가? 언자가 대명사였으니까, 언자에서 대명사니까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랬더니 회문 띄우고 위구는 제가 듣기에 위나라 임금은, 이 위나라 임금은 대개 출공이라 출공. 출공은 이게 첩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논어에 할 때 상당히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영공이라는 사람이, 위나라 영공인데, 영공한테는 괴외란 자식이 있었고, 영공의 마지막 부인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남자란 부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음란해였어요, 발음이. 그런데
괴가 다른 나라에 사신 가기 위해서 딱 나갔더니 외국에서 뭐냐면 이 남자를 계속 비웃어요. 자기 아버지도 비웃고. 노인네가 말이야 자기 부인이 바람 피는 것도 모른다면서 그 사람 놀리니까 괴가 화가 나가지고 남자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데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괴를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 나라에. 그 죽고 난 다음에 자료도 뭐냐 괴의 아들이 첩인데 괴의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줘가 그 사람 출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첩이라는 사람은 좀 이어서 나오는 게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논할 때 이야기만 나왔던 건데 실은. 그러니까 위나라 군 출국인데 위나라 군은 기년 띄우고 장하고 그 나이는 한창 때가 장성할 때고 기행 띄우고 독하야. 그 행동은 독선적이야. 아주 독단적이야. 경용 띄우고 기하고 경솔하게 그 나라를 사용해서 이 용자는 이때 용자는 뭐냐면 다스를 치자고 통해요. 경솔하게 다스렸어. 용자는 다스자 통해. 그 나라를 경솔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이 띄우고 불견 띄우고 기과여. 그런데도 그 잘못을 볼 수 못해. 이 벌견자는 알지자고 통해. 이 견자는 보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경용 띄우고 민사하고 쉽게 함부로 그 백성들을 죽음에 사용해서 전쟁터에 내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사지에 몰아넣어서 사자 띄우고 이국 띄우고 양하면 죽은 자가 나라 전체로서 헤아려 본다면 헤아리 양자예요. 나라 전체로 헤아려 본다면 택 띄우고 약초하여 늑가에 연못가에 있는 풀과 같아. 같은 약자. 초는 이거 파초 초자 뭐 풀초자인데 풀과 같아.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민기 띄우고 무여라. 여자는 이 여자는 갈여자예요. 갈여자. 백성들이 갈 곳을 몰라. 어디 할 줄 모른다 이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도 갈 곳을 몰라 백성들이. 그러면서 가는 이유는 뭐냐? 회상 띄우고 문지 띄우고 부자문이 제가 일찍이 선생님께 들으니 왈 띄우고 치국 띄우고 거지하고 난국 띄우고 치지니. 자, 다스러지는 나라는 떠나야 돼. 내가 할 것이 없다니까. 수기 치인이니까 아니니까 잘 다스러지는 나라는 내가 수양을 했지만도 내 배움을 쓸 곳이 없으니까 그런 나는 떠나. 이 공자의 말이라 그죠. 난국 띄우고 치지니까 어지러운 나라에 나가야 돼. 왜? 자기 병을 갖다가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자가 할 도리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 띄우고 다진이다. 의사의 집 문 앞에는 환자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수양을 한 사람, 수양을 한 사람의 집 앞에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수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부와 권력에서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애들 누구 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 그냥 매일 대우받으니까 어려움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죠. 음주운동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못들 패고. 그러니까 수양을 한 사람의 입장 같으면은 오히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보인다는 눈이 열리니까. 그게 바로 이문다질. 사람이 수양을 내서 깨달으면은 남의 어려움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의사의 문 앞에는 환자가 많이 보이지. 남이 애틋하고 힘들게 딱 보여. 그 도와줄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띄우고 소문으로 원컨대 내가 선생님께 들은 바로서 공부한 바로서 선생님한테 듣고 공부한 바로서
사 띄우고 기체하면 그 들은 바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러면 서기 띄우고 기국 띄우고 유추이다. 거의가 그 나라는 조금 이렇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들은 바로서 끊임없이 그 법칙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 나간다면, 그걸 펼쳐 나간다면, 그러면 나라는 거의 고쳐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를 갖고 공자는 끊임없이 안 된다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려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서 가마를 입혀야 되는데, 이 가마를 입히는 방법은 너가 수양을 통해서, 심재를 통해서 허심이 되면은, 마음이 탁 고요롭게 간다면은 그 내면에 빛 같은 영안이죠. 영성이죠. 빛과 같은 영성이 생겨나면서 타인의 어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가마에서 세상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세의 시작이 뭐냐면,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적 동물인 인간 세상에 나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억지로 남들을 가리키며 억지 끌고 하지 말고 너의 수양을 통해서 그 수양에 있는 기운, 분위기, 그 내면의 기운을 통해서 바로 상대한테 가마를 주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최고란 것이 인간세를 끌고 가는 첫 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